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반갑습니다.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야마 모터사이클 NMAX 과연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MAX 155 뿐만 아니라 NMAX 125도 현재 지금 무이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야마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야마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모든 카드가 아니라 국민카드 기준으로 18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1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한지는 꽤 됐네요. 8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니까 월 26만 9,445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NMAX 155가 26만 9,445원이니까 24만 2,778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중반대로 18개월 할부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게 참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야마가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이제 상업용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 다치다 보니까 경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수행 건수도 예전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매를 했지만 중고 시장에 이제 팔리는 스쿠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올해는 정말 바이크 할 것 없이 이번에 우유값도 폭등했다고 하죠. 라면값, 먹거리 위주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밥을 사 먹어도 뼈다귀 장국 10,000원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천정부지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스쿠터 시장을 제가 봤을 때는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저도 각자 도생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어차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야마 NMAX나 PCX를 구매를 할 것이고, NMAX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바이크가 있으신 분들, 기존에 이제 쿼터급이나 리터급 바이크가 있으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이 이제 동네발이나 편하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스쿠터를 하나쯤 구매를 하고 싶은데, 야마 쪽에서는 이렇게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초강수를 때리니까 오히려 본사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일반 바이크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이크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마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튜닝을 해야 그나마 탑박스나 윈드스크린이라든지 그런 튜닝을 해야 그나마 이제 부가적인 그런 마진이 좀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차량만 놓고 판매해서는 지금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예전보다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영향도 있지만 좀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쿼터급도 요새 좀 눈이 높아져서 포르자나 엑스맥스 쪽으로도 눈을 많이 돌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재고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올해 물량 소진이 아마 덜 됐으면 내년에도 24년식이죠. 24년식 NMAX가 조금 늦게 나올 확률이 좀 있다. 4월이나 6월 그때쯤에는 분명히 나올 텐데 24년식 NMAX가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혼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C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3만원, ABS는 443만원이죠. 그래서 10만원이 오른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23년식과 22년식을 지금 동시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혼다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CBS가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 차이도 별로 안 나고, PCX가 어쨌든 1채널 ABS이긴 하지만 ABS가 아닌 신형을 탄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 것 같아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라는 거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야마도 13년식 재고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매우 많았는데 155도 지금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155를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55를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NMAX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NMAX가 솔직히 다 좋은데, 솔직히 안정성으로 가면 NMAX가 맞아요. 프리미엄 스쿠터 시장에서 NMAX가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K-윈 125나 이제 KR 모터스에서 나온 그런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채널 ABS가 달려 있고 기본으로 이제 블랙박스가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된 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UHR 125도 2채널 ABS를 채용하고는 있지만 TCS가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125cc 스쿠터들을 봤을 때 장단점이 진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내가 이종세형이 있고 조금 잘 나가는 그런 스쿠터를 뭐 하나를 선호를 한다면은 저는 MX 155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MX의 단점이 그래도 진짜 뭐 없지는 않겠지만 뭐 내구성, 제가 욕을 진짜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 예전에 쇼츠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뭐 3만 킬로에 뭐 엔진 내려야 되니 뭐 어때야 되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혼다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저도 뭐 여러 선배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MX의 내구성은 확실히 떨어진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배달용으로 만든 오토바이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 MX를 가지고 배달용으로 조지고 있다 보니까 이 MX 자체가 이제 VVA 가변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정 RPM에 이제 도달했을 때 가변 밸브가 열리면서 출력이 또 상승하거든요. 가변 밸브가 계속 열렸다 닫히면은 아무래도 내구성이 뭐 떨어진다고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MX를 좀 탔었을 때는 그래도 주위에 3만 킬로 조금 넘어가면은 뭐 베어링이라든지 저도 이제 지금 베어링이 예전에 지금은 팔았지만 MX를 팔았지만 베어링이 깨진 경험이 있어요. 예, 베어링이 3만이 넘어가니까 베어링이 깨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쉽다. 네, 뭐 잘 타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뭐 선비주행 하시고 연비주행 하시면서 조용히 타시는 분도 있지만 저같이 이제 한 번씩 좀 땡겨보고 싶잖아요. 예,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땡겨주고 도로에서는 좀 천천히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뭐 이렇게 시동을 계속 껐다 키고 뭐 진짜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PCX보다는 확실히 내구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키가 180이고 체중은 공개 못합니다. 어쨌든 저도 좀 고도 비만에 지금 올라왔어요. 네,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물론 몸무게가 세 자릿수는 아니지만 몸무게가 이제 두 자릿수 후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쇼바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방지턱도 매우 많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MX 자체의 쇼바의 높낮이가 PCX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예, 그거를 체감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앞쇼바가 낮기 때문에 자꾸 이 라디에이터 부분을 좀 치는 거예요. 예, 세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라디에이터 부분을 툭 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저도 처음에 MX를 탔을 때는 매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황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천천히 넘으면은 그럴 리는 없겠죠. 방지턱을 천천히 넘으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굳이 여기서 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앞쇼바가 짧기 때문에 그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된다. PCX는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B쇼바도 마찬가지로 PCX가 좀 더 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설계의 문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MX에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튜닝이란 튜닝을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앞쇼바까지 건드려가지고 좀 그 앞쇼바의 그런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상쇄시켜보려고 했으나 네, 결국에는 쇼바가 또 터져버려서 네, 그 부분도 좀 아쉬웠고 승차감 면에서는 PCX가 월등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구형을 타는데도 구형 17년식 올류 PCX를 타는데도 승차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 면에서도 제가 이제 MX를 좀 오래 타보고 또 PCX로 넘어와 보니 확연하게 좀 느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승차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 승차감이랑 쇼바 그리고 내구성을 뺀 나머지는 MX가 훨씬 경쾌하고 재밌고 치고 나가는 게
같은 PCX지만 얘는 좀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나는 야마 특유의 그런 이제 재미있는 주행을 좀 선사하죠. PCX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MX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뭐 튜닝 파츠들도 둘 다 다양하게 많고 우리나라 125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끊임없이 아빠냐 엄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제 두 스쿠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5도 그렇고 MX가 내년에 2024년에는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물가도 지금 다 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X 155가 내년에는 아마 507만 원, 508만 원 이렇게 좀 끊지 않을까. 좀 얍삽하게 그래도 500만 원 넘기지 않으려고 막 499만 원, 498만 원 이렇게 하면 좀 더 뭔가 얄밉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넘을 거면은 시원하게 500만 원 딱 초반대로 7만 원, 8만 원 요 정도 선에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다는 뭐 올해 가격을 10만 원 올렸기 때문에 좀 많이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혼다는 또 동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125도 가격이 이제 한번 오르고 나서 그대로거든요. 125, 155 둘 다 오르지 않을까. 155는 100% 오를 것 같고 어쨌든 이제 23년 재고를 어떻게 야마하가 소진하느냐에 따라서 소진 유무를 떠나 2024년식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24년에도 무이자를 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까지 한다고 해서 이날 딱 끝나고 얘네들이,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12월에도 좀 무이자 할부 비슷한 걸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안 한다? 예, 이거는 저도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고 점차 이제 뭐 리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이제 전기 스쿠터가 아무래도 좀 보급이 좀 됐기 때문에 ECT도 간혹가다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와코 뭐 이런 모델들이 와코, 젠트로피 이런 모델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양분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은 아직까지는 뭐 내연기관이 없는 세상은 상상이 안 되죠. 내연기관은 남아 있겠지만 진짜 이게 어려워졌다. 내가 봤을 때는 2024년에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몇 킬로 안 타시고 이 배달 시장이 어려운 걸 이제 뒤늦게서야 깨달으시고 던지고 가신 분들도 매우 많죠. 저는 뭐 지금부터라도 무이자를 내고 한 달에 24만 원 그렇게 저는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하루에 거의 뭐 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야마 측에 뭐 광고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한편으로는 모든 바이크들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번에 엑스맥스가 새로 나왔지만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없죠. 예, 이거 키링은 의미가 없고요. 예,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없는데 티맥스 한번 보시면은 티맥스 같은 경우에도 1670인데 80만 원을 지금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무이자를 할 거면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25 대신 155를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